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제 사례도 이렇게 건너뛰고 있죠. 1-6, 1-7, 1-8, 1-9.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면은 요 사례별로 되어 있는 것들에 그 참여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세미나에서는 기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존 강의에도 적용을 하겠지만 미처 적용할 그 시간이 없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는 그냥 세미나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1-7 사례에 대한 사례 해석, 주제 선택, 상담 해석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1-오후반 하니까 그 1시부터 6시까지가 자꾸 연상이 돼서 아예 그냥 저녁반, 야간반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또 좀 너무 어두워서 그냥 저녁반으로 명칭을 하려고 해요. 오전반, 저녁반. 왜냐면 저녁이니까. 오후긴 하는데 낮 오후랑 또 헷갈려서요. 그래서 저녁반이 명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1-7 사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우선은 생각하신 것들에 대해서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음, 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음, 오전반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길 찾아가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1-7 사례에서도 이렇게 길 찾아가는 부분을 할 테니까 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1-7 1-7 사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게임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요. 그나마 있는 취미도 독서, 운동인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고 내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취미는 게임뿐이에요. 싫은데도 억지로 보고 있고 진땀 흘리고 스트레스 받는데도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취미 생활을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게임이 중독돼서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저는 접을 수 있으면 접고 싶어요. 일주일이나 길게는 한 달도 접어봤는데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안 떨어져서 게임을 못 접고 있어요. 제 나이 24살인데 제대로 만나는 친구도 없고 나중에 결혼할 여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니까 뭔가 아득합니다. 게임 접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자, 요 사례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은 우선 한번 나눠보죠. 말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 먼저 이정선 집사님이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저는 어, 이,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고요. 네, 그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봤고, 그러니까 사회인가 개인인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회로 하려면 뭔가 등장하는 인물이나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피하는 거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고, 뭐 그나마 취미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어, 수님과 관계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개인 관계를 좀 스스로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게임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뭐 대인관계 회피 이런 부분보다는 대인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게임 속으로 빠져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감정 쪽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두려움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욕구는 좀 게임으로 도망가서 나 스스로 편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개인,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편안. 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악순환, 선순환을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악순환은 뭐고 선순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실제적으로 악순환은 그 계속 이런 대인관계 그거 회피하고 싶어서 게임으로 계속 빠져드는. 그러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게임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억지로 진땀 흘리고 게임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빠져드는 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게임을 뭐 그만두는 것보다는 자신이 처한 문제가 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찾고 게임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악순환은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하는 거가 문제고 이러한 사람에게 선순환은 게임 이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 네네. 만나고 대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게임의 중독에 빠져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어요.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네. 만나고 그래서 게임을 형성하는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계속 아주, 계속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게임은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대인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니까. 그러다 네. 보면 결혼한 여자 있을 때 결혼도 하는 거죠. 또 제대로 만나는 친구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순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악순환, 선순환. 그러면은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생각해 봤었나요? 너무 어려운 부분인가? 방향성. 진입구, 방향성. 진입구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진입구.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뭐가 진입구가 될까? 뭘 딱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이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담 속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입구.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 거. 네, 뭐 네. 그런 그건 부분 아직 있잖아요. 그 요즘.
진입구 네,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을 열게 하는 거라서 그런 건 네네, 아니거든요. 하여튼 곧 넘어가죠. 자, 하여튼 네네. 그러면 뭐 충분히 발표는 잘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고 방향성, 상담 방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유정선 집사님? 이 사람의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생각한 게 없으세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요건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지, 뭐 중간에 또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또 들어볼 건데 우선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이게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좀 헷갈렸는데 개인으로 잘 선택을 해서 이게 이제 개인 문제로 요 파란 선은 오전에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복해서 또 적을 거예요. 네, 그런 이유는 사회에 관한 부분이라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이게 도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인 영역의 것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역의 것의 차이는 사회는 모든 그런 악순환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야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경험과 사건이 꼬이게 되고 이렇게 요 심층의 유형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나요. 영역상.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나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막 생겨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들이 생겨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정이 막 생겨나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수많은 뭐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 종합적인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다 뭉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뭐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뭐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시위를 한다든지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런 양상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예요. 스케일이 크죠. 개인은 그냥 개인적인 삶이에요. 뭐 사건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입구가 뭐냐고요? 지금 목사님 이거 오전 그 사례하고 다른 거죠? 네네. 오존 예, 예. 목사님 사례에서는 아까 이런 같이 얘기 그 하지 하셔가지고 않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아닐까 싶었어요. 네,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오전에서 한 거랑 오후에서 한 거랑은 또 좀 다르니까 사례 해석 같은 경우도 오전은 하지 않는데 오후는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실습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하던 거 마저 다시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진입구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그런 상담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주제 빨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뭐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오후에서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또 같이 또 해보면 좋겠어요. 음, 방향성에 대해서 박은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담을, 이 사례의 어떤 앞으로의 진행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말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상담을 하시겠어요? 이 사람을 상담을 한다면? 이해한 대로 표현한다면? 이,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 그가 게임에 빠진 이유가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안 떨어져서 게임을 못 접고 있다 그러는 거는 이 과거에 그런 어떤 심한 충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게임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과거의 상처를 먼저 치유가 돼야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방향성을 정리해 본다면요. 과거의 그러면은 상처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무엇인가를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이해가 되면은 뭐 게임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게임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게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상처 때문에 어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이 사람이 거기 빠져 있어서 심적인 문제로 빠져서 다 회피하는, 그러니까 피하는, 그러니까 편안한 욕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다 끊고 자기만의 세계인 게임에 빠지는 게 편안의 욕구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해결이 되면 게임에서도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를 더 되는 네,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는 약간 조금만 더, 이게, 다듬으면,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로 확장이 될 수 있겠어요. 사례 해석을 한다는 건, 이제, 악순환이 뭐고, 선순환이 뭐고, 그다음에 진입구는 이제 좀 이따 하겠고, 방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해 나갈 거다라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상담의 그런 그 계획이 잘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상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한다면 그냥 단지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게임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게임을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물론 이게 단순히 게임에 중독돼서, 그래서 게임의 그 쾌락에 중독이 돼서 그렇다라고 모든 걸 다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독이 안 되게 할 수 있는가? 게임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중독이 안 될 것인가? 안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독을 벗어나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의 그런 어떤 자극을 줄이고 다른 데서의 자극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게임에 대한 중독이 크고 그다음에 다른 삶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게임 중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그 중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작용,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이끌리게 하는 감정이 좀 더 구체적인 거고,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난 왜 자꾸 게임에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그게 근원이 뭘까? 왜 나는 게임에 더 재미있다고 생각할까? 그 다음에, 사람들, 그 피곤함,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점, 관계에서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을 상담의 방향성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제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게임에 이제 이렇게 이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로부터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점을 찾아서 사람들과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잘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해서 게임에서 나갈 수 있는, 되돌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방향성이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말도 못하게 어려운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만드는 건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건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피상담자도 이해해야 되니까. 논문을 써버리면 안 되죠. 피상담자한테도 이 방향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24살 청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할 때, 아, 그거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 게임을 좀 접고 싶어요. 그게 더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진입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진입구. 최은명 사모님은 진입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사례 해석으로? 음소거 하시고, 해제하시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기 저는 접을 수 있으면 접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 게임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 음, 그 마음을 음, 이제 이해하고 음, 그 게임을 접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면서 들어가나요? 네네. 잘 얘기하셨어요. 게임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어, 격려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입구가 이제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왜 그 예를 들면 격려해주고 아유 그러셨어요 하는 게 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면 그건 그냥 경청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동일시해주는 건데 사실 그런 걸로 마음이 확확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좋은 어떤 태도 혹은 심리학적인 그런 어, 모습 아니 그런 어떤 피드백 반응 뭐 이런 거지. 그러면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치지. 아니면 닫혀 있던 마음이 그냥 그럼 뭐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진입구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게.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되게. 그러려면 그 사람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딱 알아봐 줘야 돼요. 그 간절함을.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례도 봤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내가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를 알고자 하는 거였고, 어떤 사람은 좀 게임을 좀 그냥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였고, 또 게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였고, 다 그런 거여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아득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접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바라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좀 잘 하고 싶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을 때 이제 좀 어리석은 모습도 나타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만나는 친구도 좀 두고 싶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지만 사람을 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당신에겐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하고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라는 걸로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친구도 사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사람도 친구,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은 마음. 사람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일이 이제 우리 같이 상담을 통해서 잘 해봅시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같이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들어가는, 그럼 진입구가 들어가는. 이런 게 초기에 있어야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네, 그럼 우리 얘기를 듣고, 네, 그럼 또 계속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딱 알아차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군요. 또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시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확 열리면서 이제 많은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하는 거죠. 학생이 원하는 게 뭘까? 혹은 뭐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잘 알아차려 줘야 돼요. 진입구는 그럴 때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뭔가를 말하지 않고 혹은 뭐 의욕이 없고 그럴 때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진입구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상담 단계에서. 영역을 생각할 때, 얘기를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유형을 생각할 때, 감정을 생각할 때, 욕구를 생각할 때, 혹은 소원이나 결심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할 때도 역시 진입구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뭔가 갇혀 있다, 닫혀져 있다. 이럴 때 진입구를 한 번씩 열어줘야 돼요. 열려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닫혀진 경우는 열어야 돼요. 문이 닫혀졌으면 열어야 되죠. 열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열었는데 문이 짝짝짝짝짝짝 열리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 간신히 열었는데 그 다음 문이 또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열었는데 그 다음 문이 또 닫혀 있어요.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서 진입구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구는 한 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경우예요. 이런 진입구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입구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피상담자 마음이 확 열리겠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인 관계 두려움 편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상담 해석도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잘 정하고서 거기서 이제 상담 해석을 생각해 볼 거예요. 개인이냐 아니면은 사회냐라고 했을 때,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문제에서는 요 개인의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타인, 자신의 발전, 자신의 여가 이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면은 개인이고, 그다음에 사회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되어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생기는 경험, 사건, 그로 인한 감정, 반응, 그로 인한 신체와 행동,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런 양상이면은 사회가 되고,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적인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경험과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혼자 게임하는 거죠. 뭐 그 시대에 뭐 시대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개인의 영역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어떤 유형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유형인가를 생각을 할 때 아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관계의 양상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연결 관계, 이러면 관계예요. 관계 유형이라는 게. 그래서 뭐 나보다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관계, 말 그대로 릴레이션십이죠. 관계가 있는데 이게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이게 꼭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황도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혹은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관계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그것도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없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설명되지 않고 그게 별로 고민이 아니면은 어, 이게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사람만 대상하는 건 아니에요. 뭐, 행동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도 관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혼자의, 그리고 생각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음, 다른 걸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 혹은 어쩔 수 없이 취미생활하는 묘한 상황, 진땀, 싫은데도 억지로 보는 이상한 행동,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뭐가 적절하냐면 심층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심층으로 가야 돼요. 자, 심층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층의 유형의 문제로 볼 때, 아까 이 도형이 사회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심층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람 마음에도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심층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똑같은 도형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개념 잡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형은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한 유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으로도 이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순위 문제를 가지고도 이걸 표현을 해요. 요걸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개인의 영역이나 그 다음에 순위의 문제나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음으로도 표현돼요. 여기서 미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저는 이제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실습에서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그래서 강의에서는 설명이 잘 어렵고 실습에 들어오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또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쓰임이 많은 거예요. 요 하나의 도형으로 개인도 설명하고, 유익도 설명하고, 미음도 설명하고, 순위도 설명하고, 개인도 설명.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선순환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설명해요.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다 짝이 맞아요. 미움이 아닌 사랑. 그 다음에 유익이 아닌 계획. 이거는 전부 다 밀물, 썰물 개념이라 똑같은 바닷가에 물이 들어오는 게 밀물이고 나가는 게 썰물이고 다 그 바다 내에서 일어나는 양상들. 그런 것처럼 요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획이고 이렇게 하면 유익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움이고 뭔가를 미워하고 뭔가를 이제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반대로 뭔가를 또 좋아하는 거. 두 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난 이걸 좋아해. 그럼 이걸 싫어하는 거. 이걸 싫어해. 그럼 이걸 좋아하는 거. 미움과 사랑은 되게 상대적인 감정이라 다 같이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순위 문제가 아닌 충성. 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충성하지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는 순위를 지키는 거고 순위 문제는 순위를 못 지키는 거고 그래서 순위 문제라고 하지. 순위를 잘 지키는데 순위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순위 문제는 순위를 못 지키니까 문제고 순위를 잘 지키는 건 그거는 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열티가 있다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라는 영역의 의미도 훈련이라는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의 그런 의미는 결국은 훈련되어지는 훈련은 같이 하는 게 훈련이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게 이게 훈련이라 이것도 이제 이걸로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리가 다 적용이 돼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다 이걸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6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이 모습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요 신층, 사회, 신층, 수치, 지배, 충만, 양선, 우회, 봉사가 전부 다 요 도형 하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영역의 단계냐, 유형의 단계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개인의 심층으로 보고, 심층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고, 나아가야 할 곳은 피곤함의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곳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곳은 또 거기에 긍정적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 사실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본인한테 긍정적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긍정적인 게 아닌 거고, 자기도 이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닌 것에 긍정적인 마음을 둬서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게 돼버려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하늘과 땅이 벌티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행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조종사가 고속으로 날다 보면 하늘과 땅이 이게 뒤집혀서 나는데도 땅을 하늘이라고 착각하고 바다를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땅을 하늘로 착각하고, 하늘을 땅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올라가야지 할 때 바닥으로 떨어져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비행 착각이라는. 이런 식으로 비행 착각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게임에서 긍정을 보고 이게 사람 만나는 친구,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만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하는 거.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사실 그게 부정적인 거.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이제 긍정적인 것이 뭔지, 진짜 긍정적인 거. 가짜로 긍정적인 거 말고 진짜로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게임에서 가 아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면은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이제 이 심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요게 또 뭐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계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심층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이 문제를 개인의 이게 오전에 한 건데 개인의 심층으로 가야 되는데 관계로 여기 안에 있는 이 관계로 가게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라서 요걸 못 건드려요. 요걸 건드려 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상담을 해도 내가 딱 가려운 부분은 여긴데 다른 데를 긁는 그 불편함 그걸 상담자한테 계속 주게 돼요.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가렵지 않은 다른 부분을 여기가 가렵죠? 여기가 가려울 거예요. 여기가 틀림없이 가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를 계속 긁어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모르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거기라고 말을 해도 그걸 긁어주지 않고 엉뚱한 걸 긁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잘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를 인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돼요. 인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마루타가 되어주세요. 저의 마루타가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계속 해보는데 그 인턴 기간 동안에 성공을 해야지 인턴 기간 동안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음, 이제 못 올라가죠.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연습을 하셔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렇게 방향성도 선순환도 그다음에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저는 그러면 방향성하고 진입구를 찾을 때, 하나님의 뭐 은혜나 결심이나 실천이나 사역 같은 게 방향성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마음만 여기다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한국에 가나 이런 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아, 진입구에 뭐 지금 또 우리가 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상담하기 때문에 무슨 만능 열쇠처럼 하나님 얘기를 만능 열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만능 열쇠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그렇게 상담하면 이제 나중에는 믿는 사람도 지겨워져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진입구에서는 그런 거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필요한 키가 있어요. 그 키로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문을 여는 거지. 무슨 나만의 치트키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냥 이제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둔감해져요. 앞이 안 보이게 돼요. 앞이 안 보이게 되면 그다음엔 상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선순환도 그 네,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선순환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뭐 계획의 은혜를 바라봐서 그거를 극복하라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그렇게 실습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을 새로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마음에서 플러스 마음으로 가는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올려주는 게 방향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못 알아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실습을 하면서 네, 저희가 계속 그 욕구를 은혜의 소원을 바라보고 극복해라 그런 약간의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에 계속 요거를 저희가 맞춰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요번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를 확 바꾸라고 그러니까 확 바꾸라는 게 뭐 바꾸라는 건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제 세미나 하면서 그 상담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그렇게 찾아야지 이 틀에 찾는 게 아니고 단계의 틀에다가 그걸 그렇죠, 맞추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례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도 그런, 103에 예? 뭐라고요? 103의 역동성에서 네. 그 떼어서 설명할 때 마이너스 마음에서 플러스 마음으로 가는 이 화살표 찍 이게 방향성이라는 것이잖아요. 역동성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역동성으로 설명한다면은, 방향성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마음의 화살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화살표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두 번째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고, 이제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는 하나의,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나가는 방향성이 되는 거고, 역동성으로 꼭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역동성으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고, 이렇게 된 부분이 악순환이고, 이렇게 된 부분이 선순환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방향성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가는 게 방향성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게 방향성의 의미. 이 두 가지 화살표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두 가지다. 네. 근데 더 정확한 설명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게 분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습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역동성의 방향성 개념이 나오진 않죠. 이거는 화살표 개념이죠. 화살표일 뿐이고 방향성은 아닌데 이제 뭐 굳이 설명하자면은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 네, 여하튼 이 두 가지 화살표를 다 고려한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 그걸 방향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악순환, 선순환, 진입구, 방향성, 그리고 주제는 바꿔서 개인, 심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전 강의를 들으세요. 심층에서 또 감정 부분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반에서 중요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사례 해석이에요. 사례 해석. 오전반엔 이걸 하지 않았어요. 사례 해석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반 강의 들으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1-7에서도 이게 심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의 감정을 어떻게 찾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왜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왜 게임에서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까? 게임에서.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위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 사이로 이게 악순환의 양상이 사람들 사이로는 들어가지 못해.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이 경험과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당했기에 왜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감정.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떨어진 게임에 이제는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왜 게임에서는 긍정적이 돼요? 싫지만 억지로 봐요. 진땀이 흐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지만 왜 안 할 수 없을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감정. 그럴 때 그런 감정이 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도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게임에 한번 들어오니까 이제 나가면 두려워서 못 나간다. 혹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 싫어서 혹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되게 절망스러워서 또 나가도 절망스러워서 나가면은 완전 외톨이 될 것 같아서 게임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실제 관계보다 게임 관계에서. 근데 게임에서부터 나가버리면은 그럼 진짜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건 좀 너무 두려운데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너무 낙심이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접어봐도 이제 그러면 게임도 접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그럼 이제 완전 혼자 있는 거니까 그럼 우울해요. 그러니까 다시 게임으로 들어오고 절망적인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미움, 절망 혹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제예요. 네, 주제가 다음 단계의 얘기예요. 우선은 개인의 이 심층, 이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감정을 바로 그런 위치에서 감정을 찾으면 그 감정이 정확하겠어요. 딱 요 위치에서 찾아요. 요 위치에서 보여지는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이 뭘로 나아가는가. 그거를 요 위치에서 봐야 되겠어요. 요 위치에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위치가 벌써 달라져요. 관계에서 감정을 보는 거냐, 아니면은 심층에서 감정을 보는 거냐, 이게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달라지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이 1-1, 2, 3, 4, 5, 6, 7, 8, 9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로 문제 인식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문제 인식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감정은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정선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소감은 어떠세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저녁반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좀 더 신청적이네. 왜 그러냐면, 저 최은명 사모님과 박은혜 권사님이 네. 있어서 갑자기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이 지금 실습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진지하고 학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또, 이제 그 위치에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서당교 3년이면 풍문을 배우니까, 수원 상담센터 세미나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선 집사님 소감은 어떠세요? 예, 사실은 저도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심층이냐, 뭐 관계냐, 승리 막 세 개를 놓고 엄청 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유형을 찾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단편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그, 실제적으로 이 상담을 요청한 피상담자의 입장으로 좀 이게 들어가는 게 잘 안 된 진입도 음, 찾고 이런 것들이 음, 제가 좀 미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이 부분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아무래도 지금 배우는 단계가 있으시니까 지금 또 아직 1학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2학기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실습 들어오면 이제 몰아치게 되고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나중에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난 네, 예습한다. 난 예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네, 빨리 네.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에 오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박은혜 권사님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그동안 실습하면서, 이렇게, 이제 적용시키는, 이제 그, 이해는 다 되는데 적용시키는 게 엄청 어렵고, 오늘 또 이렇게, 저 시간하면서도 몇 시간을 제가 막 선수나 낙수나 방향성 막 이거 가지고 끙끙 앓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음, 이게 훨씬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찾는 게 방향성을 찾고 음, 선수를 찾는 게 음, 왜냐면은 저는 그 틀에 맞추려고 은혜의 신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근데 오늘 이게 방향성하고 선순환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니까 그 단어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희생이라는 네, 건 아니 도대체 희생이 뭐야? 막 이러면서 이게 희생하면 희생 단어 하나 딱 떠오르고 이건 풀어야 되는 거를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희생의 얽매이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이 사람이 뭐를 선순환시켜야 되는가에 초점을 둬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훨씬 음, 그 전보다는 쉽게 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됐고 음.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이거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도 이게 불이 들어오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이해가. 그러니까 불을 막 켜세요. 불을 빵빵빵빵 켜가지고, 번쩍번쩍해서, 이런 거구나. 이제, 계속 머리에 전깃불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보시면 되겠어요. 최은명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권사님처럼 어떤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 공식에다 자꾸 틀에다 맞추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말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렇게 기계적이고 그랬는데 사람을 다루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마음을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용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틀에다 자꾸 갖다 맞춰야 네, 된다는 그 공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걸로. 이거를 이렇게 공식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잘 안 맞아요. 아직 그런 공식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볼 때에도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통합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의식을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어디다 맞추려고 하지 만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그 다른 상담사님들의 문구를 막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걸 다 뺏겨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말로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 걸음걸이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걸음걸이, 내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걸로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고하는 거지, 내가 그걸 이렇게 흉내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내 것을 내 머릿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명선 성교사님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또 현지 상황대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한 번만 찍겠습니다. 요즘은 사진들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찍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한 시간 함께 공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 생각의 지평을 또 확장해 주신 하나님, 정말 사무엘에게 볼 것을 보도록 그래서 기름 부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도 비상담제의 문제를 잘 이해해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성경적 상담사 될 수 있는 한 사람 모습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중요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겠사오니 그러한 부분에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과제는 1- 오늘 우리가 뭘 했냐면 1-9입니다, 9. 그리고 이제 문제 인식이 끝나니까 1-9 사례에서 주제, 해석까지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